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5-й урок 4-го уровня. 선생님, 요즘 한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 문화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옛날에 좋았던 추억을 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와 미래 단원에서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단어는 시절과 시대입니다. 자,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개인적인 과거의 어떤 때, 우리는 그것을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요, 어린 시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의미죠. 그렇죠? 어린 시절. 자, 그 다음 내가 대학생 시절, 아니면 초등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 대학교에 다닐 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 시절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사를 쓸 때는 뭐뭐 하던 시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내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과거의 어떤 시간, 그것을 우리는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 시대라는 말은 이런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분입니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의 구분, 우리는 그것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고려시대, 한국의 역사에 따라서 나라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시대라고 부르고요. 요즘은 다문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정보가 중요한 재산이 되는 그런 시기부터 지금을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어떤 좀 역사적인 개념이라면 시절은 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억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볼 텐데요. 추억은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추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억하다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추억을 생각하다,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추억을 간직하다, 옛날의 기억을 간직하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간직하다, 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라는 간직하다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추억은 좀 좋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추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옛날에 좋았던 기억, 이런 것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 가지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전미사는 화가 붙는 단어들입니다. 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인데요. 자, 화가 붙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화가 붙으면 그렇게 되다. 그래서 세계화다.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다 라는 의미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서로 문을 닫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문을 다 열고 받아들이고 또 왕래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화 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나 어떤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정보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세상이죠.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그런 시대이죠. 정보화 시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고령화인데요. 고령, 나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고령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 사회에서 어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고령화 사회죠. 전체적으로 출산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 그 사회 구성원들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아주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고령화 사회다, 또 고령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난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취업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난, 이것은 어려움이라는 의미죠. 어렵다의 명사형 어려움. 자, 무엇이 어렵습니까?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난입니다. 취업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뭐 요즘에 20, 30대 젊은이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취업난을 겪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겪다는 경험하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취업난을 겪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또 공부해 볼 단어는 싱글족입니다. 싱글은 한 명, 혼자라는 의미죠. 자, 족이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족이라는 말을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데요. 싱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명이 같이 사는 사람이, 뭐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싱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족인데요. 뭐 요즘은 싱글족을 위한 식당, 뭐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싱글족을 위한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가도 창피하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식당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싱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동사 중에서 다른 동사들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한 동사입니다. 자, 가정하다라는 동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하다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을 할 때는 어떤 문법을 사용합니까? 네, 만약에 뭐뭐다면, 는다면, 혹은 만약에 뭐뭐이라면, 이런 문법을 사용하죠. 네,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поупражняться в употреблении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слова на выбор. Сахвечок, кёнгджечок, сангсангада, есангада.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Сахвечок – это общественный, кёнгджечок – э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Вы уже знаете, что при прибавлении слога чок это становится уж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Сангсангада – это представлять себе, и есангада – это предполагать.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ервый пример. 최근 들어 저출산이 심각한,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дходит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может быть какой? 사회적. Итак,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проблема, очень серьезная проблема социальной сейчас стоит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저출산 это низкая рождаемость. При этом это низкая, чуль это и сан это все вместе уже будет рождаемость.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마디나는 이번 시험에 어려울 것으로 она предполагала, конечно. 예상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То есть Мадина предполагала о том, что этот экзамен будет сложный, поэтому 더욱 еще более усердно занималась.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치적 и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한다.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선진국 – это развитая страна. Развитыми странами называется, ирагугада,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называется страны более развитые политическ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это ат, осот.
который указывает на действие в прошлом.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унсеним. 네, 그러면 저와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아, 그러면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갔다가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갔다가 이제 여행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다시 왔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 어릴 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 어릴 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꿈을 가지고 있나요, 선생님?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꿈은 버린 거죠. 이 꿈은 버리고 어떤 꿈이 새로 생겼나요?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꿈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전에는 무슨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예전에는 비빔밥을 자주 먹었었는데 지금은 찌개류의 음식을 자주 먹어요. 예전에는 비빔밥을 자주 먹었었는데 하면 이 사람은 지금도 비빔밥을 자주 먹나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자주 먹지 않아요. 지금은 찌개류의 음식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자주 먹던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끝났어요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같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아주 보람이 있었어요.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у нас законч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то есть это окончание выражает завершенность уже действия в прошлом. Так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меет смысл, что на каникулах я вместе с друзьями участвовала в программе,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и это дало мне большую пользу. Так здесь это окончание выражает первое выражает н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а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а второе выражает именно прошедшее действие. То есть это было завершенное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в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는 한국 문화 수업을 신청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다른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Да. И здесь выражается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того, что я в прошлом семестре подавала заявление на то, чтобы слушать урок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Это действие было завершено, закончено. И сейчас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я уже собираюсь прослушать другой урок. 네, 그러면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с вами проходить, это 은, 는, 반면에,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и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отиворечие между предыдущим и последующими частям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그러면 첫 번째 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주는 공부는 잘하는 반면에 운동은 잘 못한다. 자, 은는 반면에는 여기 반면에는 반대로 반대의 면이라는 뜻이죠. 반대면.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잘 못해요. 이것은 나빠요.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렇죠? 민준 씨의 장점이 아니고 또 단점도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연결할 때 우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는 반면에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반면에 운동은 잘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조금 불편한 반면에 건강에는 좋습니다. 자, 아까는 장점, 단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죠? 단점, 장점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전거의 단점이 뭐죠, 선생님? 네, 불편해요. 불편해요. 장점은 뭔가요? 네, 건강에 좋아요. 네, 건강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전거의 단점과 장점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은는 반면에로 문장을 연결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전거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 반면으로 문장을 만들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생각해서 앞에 단점을 놓고 뒤에 장점을 놓아도 되고 반대로 놓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대화문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새로 취직한 회사는 어때요? 네. 월급은 많은 반면에 퇴근 시간이 늦어요. 자, 월급은 많아요. 이것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선생님?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퇴근 시간이 늦는 것은?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퇴근 시간이 늦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예요. 월급은 많아서 좋아요. 그렇지만 퇴근 시간이 늦어서 힘들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학 생활은 힘든 반면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обучение за границей и жизнь при обучении за границей хоть и сложн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о она дает большой опыт. И здесь самая главная важная часть, то, что хочет передать человек, она выражена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То есть важно именно то, что она дает большой опыт. Un panmёне это выражает смысл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ы. То есть обычно выражают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и отрицательное, или наоборот отрицательное 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 기능은 많아요. 네.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т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 дорогой, но важно что для человека говорящего? Важно даже не то, что он дорогой. Это, конечно, важно, но не так важно, как то, что он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Это гораздо важнее, и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то, что он хотел сказать.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문법 공부해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준영 씨와 마지나 씨가 준영 씨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함께 가본 상황인데요. 그 준영 씨의 옛날 어린 시절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 준영 씨의 동네예요. 자, 과거엔 어땠습니까? 10년 전에는 주변에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논과 밭. 주변에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큰 아파트촌이라고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주 여러 개, 아주 많은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아파트촌이라고 이야기하죠. 큰 아파트촌이 많이 생겼어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곧 지하철이 조금 있으면 머지 않아서 이런 뜻이죠. 곧 지하철이 들어서니까 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대화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인데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얼마나 변했는데요? 지금은 큰 아파트촌이 많이 생긴 반면에 10년 전에는 이 주변에 논과 밭이 있었어요.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지요? 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죠.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지요? 곧 지하철이 들어서니까 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듯해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저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준영 씨가 먼저 말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인데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예전하고 비교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뜻이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변하다 하면 바뀌다예요. 그렇죠?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얼마나 변했는데요? 얼마나 변했는데 그래요? 이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지금은 큰 아파트촌이 많이 생긴 반면에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주변에 논과 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이 있었어요.
아파트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죠?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마을, 그런 지역을 우리가 아파트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촌이 많이 생겼는데 옛날엔 어땠습니까? 많이 생긴 반면에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겼지만 10년 전에는 이 주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만 있는데, 자,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죠. 발전하다, 더 좋아지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옛날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죠. 많이 좋아졌죠.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죠. 앞으로 더 많이 바뀌겠죠. 곧 지하철이 들어서니까 조금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듯해요. 을 듯하다. 생길 것 같아요. 이거죠. 그렇죠? 생길 듯해요.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화문 내용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런 대화문으로 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인데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얼마나 변했는데요? 지금은 큰 아파트촌이 많이 생긴 반면에 10년 전에는 이 주변에 논과 밭이 있었어요.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지요? 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죠.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지요? 곧 지하철이 들어서니까 큰 건물들이 더 많이 생길 듯해요. 네, 이번에는 대화문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에 갔습니까? 내가 다니던 대학교에 갔네요. 다니던 대학교, 옛날 대학교죠?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건물도 많아지고 캠퍼스라고 하면 대학교에 건물이 들어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캠퍼스라고 이야기하죠. 대학교 전체. 자, 캠퍼스도 더 넓어졌어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새 건물,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이 적어서 건물을 더 많이 짓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것을 보니까 앞으로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듯해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나 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영 씨를 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변했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지요? 앞으로도 더 많이 변하겠죠?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준영 씨가 먼저 말하죠. 어디에 갔죠, 지금?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갔었죠. 제가 다니던 대학교인데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는데요? 준영 씨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죠. 지금은 건물이 많아지고 캠퍼스도 더 넓어진 반면에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건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물도 많아지고 캠퍼스도 더 넓어졌다 하는 이야기였죠. 자,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죠. 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죠. 앞으로 더 많이 변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환경이 더 좋아질 듯해요.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요. 이 내용은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80. И давайте вместе посмотрим текст про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в Корее. Итак, 한국의 저출산,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в Корее.
1970년 한국의 저출산율은 여성 1인당 4.53명이었던 반면에 지속적인 정부의 가족계획 실시로 1980년에는 2명 이하로 떨어졌다. И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70-х годах в Корее рождаемость была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составляла по 4,53 ребенка. Это средняя цифра. В среднем. Но из-за, получается,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вводило вс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 семейному планированию, к семейному планированию, в 1983 году эта цифра упала до 2 детей на каждую женщину. После этого 이후에 1.6명 수준에서 안정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стало таким уже образом. 2004년 1.16명, 2005년 1.8명, 2007년에 1.25명, 2008년은 1.19명, и 2009년은 1.22명에 이르렀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се время рождаемость падает. И та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на момент 2000 года рождаемость в Корее составила уже 1,6 детей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После этого в 2004 году рождаемость уже упала до 1,16, в 2005 до 1,08, в 2007 чуть-чуть поднялась до 11,25, в 2008 поднялась, опустилась опять до 1,19, и в 2009 году чуток опять поднялась до 1,22 ребенка. Какую проблему это вызывает? Во-первых, это проблема быстрого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То есть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старых людей, а молодых людей, поскольку рожд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о меньше, чем раньше, сравните, в 70-х годах по 4,5 ребенка, и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по 1 ребенку на каждую женщину.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тарых людей в 3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молодых рождается. Поэтому и работников становится меньше. Итак, посмотрим 정부의 가족계획표는 다음과 같이 변해봤다. То ест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какие лозунги вообще выдвига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 разное время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семьи. Итак, в 1960 году, в 60-х годах, оно выдвигало лозунг такой «적게 낳아, 잘 기르자». Давайте будем меньше рожать, но лучше воспитыва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давайте меньше рожать, но чтобы они не голодали, чтобы они получали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Эт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 значении «잘 기르자». Затем в 70-х годах лозунг был уже такой.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уже смотреть, сын это или дочь. Будем рожать просто 2 детей и хорошо их воспитывать. Просто традиционно в Корее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ется именно мальчикам. Поэтому в 70-х годах корейцы, они уже,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о призывает к тому, чтобы рожать только 2 детей, они хотели рожать только мальчиков. Поэтому призыв 70-х годов у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 такой: не разбирайте, сын это или дочь, рожайте просто 2. В 80-х годах какой лозунг звучал? 잘 기를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То есть хорошо воспитанная 1 дочь стоит 10 сыновей. Имеется в виду это. Н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здесь дословно это сказано, что хорошо воспитанная 1 дочь стоит того, чтобы не завидовать тем семьям, где есть 10 сыновей. Затем в 90-х годах лозунг уже стал такой. 아들 바란 부모 세대, 작궁 없는 우리 세대. То есть то время, которое хотело только сыновей, это время ушло, это было время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Сейчас, наше время, мы хотим иметь только 1 ребенка.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 90-х годах уже лозунг был призывал даже не 2 детей, а рожаем по 1 ребенку. Сейчас наше время. Это дети, у нас дети,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себе пары.
Итак, в 2000-х годах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ланирования семьи с уменьшением рождаемости, она приносит определенн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Поэтому лозунг изменился. 아빠, 혼자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папа, я не хочу быть один. Мама, роди и мне тоже сестренку, например, как у соседей. То е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ало понимать, что один ребенок в семье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быстрое старение общества,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некому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и содержать всех стариков, которые к тому времени станут стариками. И в 2010 году лозунг уже стал более покрепче.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И так теперь здесь уже пришло. Один ребенок, ему одиноко. Самый лучший подарок для ребенка это 동생, то есть младший братишка или сестренка. То есть если здесь шло так более мягко, то есть я не хочу быть один, родите и мне тоже кого-нибудь, то здесь уже призыв прям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родителям. Ребенку вашему одному одиноко. Самый лучший подарок для него это если вы родите ему младшего брата или сестренку. Вот и закончилось наше чтение. 네, 오늘은 과거와 현대의 달라진 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렇게 과거와 현대의 달라진 점을 비교해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로 써볼 글은요, 의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옷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복을 주로 입었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렇죠? 한복을 주로 입었고 흰색에서 점차 다양한 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흰색 한복을 입다가 점점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름답지만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한복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의 의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현대인의 옷차림은 굉장히 다양해졌죠. 특히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식에 갈 때는 정장을 입습니다. 정장.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가고, 그렇죠? 자, 굉장히 예의에 맞는 옷이 정장이죠, 그렇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셔츠나 청바지를 보통 즐겨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따라서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작업복이나 제복을 입는, 제복이라는 것은 정해진, 그 직장에서 정해진 옷이죠.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옷차림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글쓰기에서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똑같은 분류에 의해서 잘 비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주는 문법을 사용해서 과거와 현재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완성된 글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의성어 및 의태어. 고양이는 야옹야옹, 강아지는 멍멍멍. 개구리는 개굴개굴, 거북이는 엉금엉금. 어느 나라든지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표현하겠지만 특히 한국말은 이 의성어와 의태어가 아주 다양해서 표현을 아주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사자가 뛰는 모습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그 두 모습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토끼의 모습은 깡총깡총이라고 하고 몸이 큰 사자는 껑충껑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주로 모음 아, 오가 있으면 작은 느낌, 오가 있으면 큰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물의 모양이나 소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의태어, 의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의성어, 의태어가 있나요?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от», «асот», выражающее действие, указывающее на совершение в прошлом.
Прошли также по грамматике окончания «ын», «нен», «панмёне», указывающие на противоречие между предыдущей и последующей частью предложения. 네, 오늘은 이렇게 제15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 또 미래를 예상해 보는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네, 오늘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 15과의 공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과부터 15과까지 저희와 함께 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급에 이어 5급, 6급까지 계속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На этом мы заканчиваем изучение 4 уровня,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5 уровня вместе с Исуне Сонценим. Встретимся на первом уроке 5 уровня.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